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분적분학 5번째 시간으로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넓이를 한번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보이시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 우리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하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나누기 1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다각 형태로 주어진 도형의 넓이는 그 다각형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 그 삼각형들에 대한 넓이의 합으로 이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곡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요, 그 곡선을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눠요. 그런 다음 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고 그 직사각형의 개수를 더 늘려나가요. 그런 다음 극한을 취해서 그 극한값으로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이 있어요. 자, 이 포물선과 x축 그리고 x값이 0과 1 사이에 만들어낸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 도형은 윗변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서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4개의 직사각형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를 4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4분의 1, 두 번째는 4분의 2, 4분의 3,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높이 계산을 할 텐데 처음에 직사각형을 넓이를 구할 때 곡선보다 약간 크게 직사각형을 잡을 거예요. 자, 그림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직사각형들로 분할을 했죠. 자, 그래서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곡선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보다 조금 작겠죠.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4의 제곱 이 값을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4678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곡선에 대한 넓이는 직사각형 합보다 작겠죠. 그래서 곡선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S는 첫 번째 우리가 4개로 분할한 직사각형의 합보다는 조금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직사각형을 볼게요.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직사각형은요, 곡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곡선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조금 크겠죠. 자,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직사각형은 4분의 1 곱하기 0.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의 제곱. 세 번째 직사각형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계산해 봤더니 얼마 나오냐면 0.2187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곡선의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 합보다는 조금 크죠. 자, 그래서 곡선 넓이는 결국 0.4보다는 조금 작고 대충 0.2보다는 조금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직사각형을 점점 개수를 늘려나가 볼게요. 그렇게 되면 오차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4개로 나누지 말고 이번에는 8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랬더니 큰 직사각형 넓이는 0.3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작은 직사각형 넓이는 0.27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 개수를 점점점 늘려가 볼게요. 자, 5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늘려가 봤더니 넓이를 한번 볼게요. 그럼 넓이의 값들이 점점점 어디로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넓이의 값들이
그렇죠. 3분의 1에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한번 넓이를 계산해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f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f라는 함수의 아래와 x축 위, 그 사이의 면적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와 b를 n개의 직사각형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a와 b 사이가 n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점으로 높이를 계산을 해서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그 넓이들은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구해질 수 있고요.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직사각형의 개수를 늘려요. 늘려나가서 그 값들이 어떤 값으로 점점점 수렴할 것이냐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극한으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정의를 통해서 한번 넓이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함수 f의 그래프 아래에 있는 영역 S의 넓이는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의 넓이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Rn으로 나왔는데요. 이 Rn은 뭐냐면 A부터 B까지의 영역을 N개로 쪼갰죠. 그리고 각 직사각형의 오른쪽 끝점을 높이로 해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들의 합의 극한이에요. 자, 그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 그래프 아래와 X축 사이의 넓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끝점뿐만이 아니라 왼쪽 끝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한 구간, 그 n개로 쪼갠 작은 구간, 그 구간 사이에 어떤 하나의 값을 선택을 해요. 자, 그 값을 표본점이라고 하는데 xi 스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xi 스타를 f에 대입을 해서 얻은 그 함수값을 높이로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요. 그 넓이를 모두 더해서 극한을 취한 값, 바로 그 값도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정리해서 정적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절 정적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절에서 우리가 넓이가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자, 이 개념을 정리한 것이 바로 정적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함수 f가 a와 b 사이에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구간 a와 b 사이의 너비가 델타 x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n분의 b-a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양 끝점을 x0, x1 이렇게 해서 xn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직사각형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f에다가 xi를 대입한 값에다가 곱하기 델타 x를 하고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 직사각형 넓이를 모두 더해줍니다. 자, 여기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랬을 때 이 극한이 존재를 하면 그것을 그 극한값을 f의 정적분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함수 f는 a와 b 사이에서 적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호로는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요. x의 값과는 무관해요. 이것은 넓이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적분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수학자 리만이 한 거라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f의 xi 스타 델타 x를 리만 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리만 합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자, fx가 양수예요. fx 양수값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그 fx 값 아래, f 함수 f 값 아래와 x축 사이에 a부터 b까지의 면적을 리만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f값이 항상 양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양수와 음수값을 다 같이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양수값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넓이에서 음수값을 가지고 있는 넓이를 빼주게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F가 X축 위에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F의 아래와 X축 위, 그 사이의 면적을 A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거는 함수 F가 음수값이에요. 자, 그래서 아래에 있어, X축 아래. 자, 그렇다라고 하면 X축 아래와 함수 F 위의 넓이거든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값은 A1에서 A2를 뺀 값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제 1번에서 적분을 각각의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에 대한 적분을 넓이로 해석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이에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을 정적분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아직 우리는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적분은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주어진 함수에 대한 영역에서의 넓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넓이로 해석해서 한번 적분 계산을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다 라고 주어진 거는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니까 0부터 1까지에 대한 영역에서 루트 1-x의 제곱에 대한 그래프의 넓이에요. 그러면 y는 1-x의 제곱에 루트가 씌워져 있어요. 자, 이 함수가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요. 제곱을 해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거든요. 그런데 x의 범위가 지금 어디부터냐면 0부터 1까지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되는 원의 일부만 한번 그려보면 지금 이 그림처럼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 주어진 적분식이 무엇을 구하라는 문제냐면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 함수 루트 1-x제곱이라는 함수는 원의 일부였는데 그 원의 일부의 면적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거든요. 그쵸? 그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번은 지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x의 제곱 dx 이렇게 돼? 그쵸? 자, 우리는 아직 이거 적분하는 방법 아직 모르지만 넓이로 한다라고 했으니 정적분의 의미가 넓이라고 했으니 자, 이거에 대한 적분 계산은 넓이구나. 그러니까 중심이 0,0 반지름이 1이 되는 원. 그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니까 1의 제곱 곱하기 파이잖아요. 거기에다가 0부터 1까지의 범위니까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4분의 파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자, B번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1을 정적분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분을 넓이로 해석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1이라는 함수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시면 여기 그림에서 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0부터 3까지의 영역이에요. 0부터 3까지 영역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렇게 음수 값을 가지고 있다가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넓이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양수 값을 가지고 있는 범위, 얘가 A1이죠. 그러니까 A1에 대한 넓이에서 뭘 빼면 된다? A2 영역에 대한 넓이를 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1에 대한 넓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가 얼마? 2. 이렇게 돼요. 자, 여기에서 빼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 곱하기 높이가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2분의 4에서 2분의 1을 빼니까 얼마 된다? 2분의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인 넓이로서 적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정적분의 성질 살펴볼게요.
지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바로 정적분인데요. 그 정적분은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전체가 5가지 성질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성질,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c라는 함수를 적분해 볼게요. 그러니까 상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높이가 모두 다 c가 되죠. 그러면 모양이 직사각형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직사각형 넓이는 c 높이 곱하기 가로가 뭐가 돼요? b-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c를 정적분해 주게 되면 c 곱하기 b-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gx 함수의 합을 정적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정적분의 합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요. fx에 c를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는 인테그랄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엇과 같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값에다가 c를 곱한 거와 같습니다. 네 번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gx에 대한 정적분의 값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에서 gx에 대한 정적분의 값의 차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성질은 우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를 정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c부터 b까지 동일한 fx 함수를 정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a부터 c까지의 fx의 넓이를 계산을 했고 더하기 c부터 b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a부터 b까지의 fx의 넓이를 구한 것과 같으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적분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적분의 성질들을 공부를 했어요. 전체 5가지의 성질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를 한번 정적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까지에서의 범위예요. 그리고 함수는 4 더하기 3x의 제곱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이거를 정적분 해볼 텐데요. 두 개의 함수가 더해져 있죠. 4라는 함수하고 3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그러면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된 함수는 분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 더하기 3x의 제곱 dx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여기 더하기를 나눠요. 4를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3x의 제곱 dx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4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상수죠. 그러면 상수를 적분한다 그러면 0부터 1까지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4 곱하기 1 빼기 0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3x의 제곱 적분할 텐데요. 여기 x제곱 앞에 상수가 곱해진 것은 3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0부터 1까지 x의 제곱 dx 이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뒤에서 부정적분표를 가지고 x의 제곱에 대한 적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것도 0부터 1까지를 적분해 볼 텐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는 x제곱을 0부터 1까지 직사각형으로 다 쪼개서 그거에 대한 극한을 한번 구해봤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얘가 3분의 1로 가까이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쓰신다라고 하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가 4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답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예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도 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주어진 조건이 0부터 10까지 fx 적분하는 값이 17이 되고요. 그리고 0부터 8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이 12가 돼요.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8부터 10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fx가 어떤 함수인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분의 성질만을 가지고 적분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3번을 풀기 위해서 적분 성질이 어떤 성질이 필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 중에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C부터 B까지 다시 또 fx 적분합니다. 그러면 정적분의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 자, 앞에 있는 적분은 A부터 C까지에 대한 넓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적분은 C부터 B까지 되어져 있는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들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에 대한 넓이를 계산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0부터 10까지 그리고 0부터 8까지. 자, 그런다라고 했을 때 8부터 10까지 fx의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잖아요. 자,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을 한 것은 어떻게 쪼개질 수 있느냐면 0부터 얼마까지? 8까지 fx를 정적분한 값에서 더하기 자, 인테그랄 8부터 10까지 fx를 정적분의 한 값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시면 0부터 10까지는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7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7. 그리고 0부터 8까지는 얼마? 12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8부터 10까지 정적분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네, 그쵸. 5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요. 8부터 10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의 값은 얼마?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3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그래서 기본 정리라고 우리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라는 함수를 정적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만약 고정된 수라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ft라는 함수를 a부터 x까지의 넓이를 계산한 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가 만약에 변한다면 고정된 수가 아니라 x가 변한다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의 값도 변하게 될 거고요. 자, 이것을 표현할 때 g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에 대한 정적분의 값을 gx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 미적분학 기본 정리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f가 폐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에요. 자, 그리고 함수 g는요.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의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럴 때 정의된 함수 g가 a부터 b까지의 만약에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렇다면 결론은 g'x는 fx와 같다라는 사실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증명이 좀 나와져 있어요. 자, 증명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통해서 미적분학의 첫 번째 기본 정리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를 이용을 해서 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함수 gx가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루트 1 더하기 t의 제곱 dt라는 함수인데요. 자,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무엇이었냐면 앞에서 얘기를 한 건데 gx가 주어져 있기를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적분한 건데 ft를 적분한 겁니다. ft dt. 자, 그런데 이 주어진 함수 gx에 대한 도함수는 무엇이냐면 g'x다라고 하는 것은 자,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G'X는 fx가 된다 라는 게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첫 번째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용해보면 자, 주어진 함수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루트 1 더하기 t의 제곱 dt죠. 자, 그러면 바로 얘가 뭐가 돼요? ft가 돼요. 자, 그래서 자, gx를 미분해 볼게요. G'x가 된다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fx다. 그러니까 ft가 루트 1 더하기 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fx는 루트 1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 gx에 대한 미분 도함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 살펴보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2는요. 함수 f가 폐구간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에요. 그리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에 대한 정적분은요. 라지 f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라지 f는 무엇이냐면 스몰 f라는 함수의 역도 함수가 되는데요. 라지 f를 미분하게 되면 스몰 fx가 나오는 함수예요. 바로 이것을 역도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스몰 f의 역도 함수 라지 f에 b를 대입한 값에서 빼기 fa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을 정적분을 해볼 텐데요. 의미는 x 세제곱의 함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범위에서의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직사각형으로 나누지 않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을 정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미분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역도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역도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을 미분해. 자, 미분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 그 값, 바로 얘가 x 세제곱에 대한 역도함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도함수, 반대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무엇을 미분했길래 x 세제곱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돼요. 그쵸? 자, 미분해보면 x 세제곱 되니까. 자, 그런데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할 거니까 1을 대입한 값에서 x에다가 1을 대입한 값에서 자, 빼기 4분의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4분의 1 빼기 4분의 16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되겠습니다.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두 번째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지금처럼 계산이 상당히 쉬워져요. 의미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에 대한 함수와 그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요. 그 넓이를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더 이상 계산을 하지 않고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역도 함수를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역도 함수가 무엇이었냐면 라지 f라고 우리가 표현했고요. 그 라지 f를 미분을 하면 스몰 f가 되는 함수를 라지 f 역도 함수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의 개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호로는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써주게 되고요. 결과로는 그 역도 함수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즉,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오게 되는 그 역도 함수를 써주게 됩니다. 한번 밑에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제곱을 부정적분하면 무엇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제곱을 부정적분하면 무엇이 될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함수가 있어. 그런데 그 함수를 미분했더니 x제곱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을 하면 x제곱이 될까요? 미분의 정의를 거꾸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3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우리가 상수를 미분하면 0 되니까 어떤 상수도 더해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x의 제곱을 부정적분하면 무엇이 되냐면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상수. 이 어떤 상수를 적분상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적분상수는 C라고 쓰는데요. 적분상수 C까지 쓰면 됩니다. 자, 주의할 거는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적분은 개념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의 극한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어떤 수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부정적분은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역도함수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계산값은 결과값은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네, 부정적분표를 통해서 부정적분에 대한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게 되면 부정적분표가 나와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네 번째 공식을 보시게 되면 x의 n제곱에 대한 부정적분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x의 n제곱 dx는요. n 더하기 1분의 x의 n 더하기 1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데 n이 마이너스 1은 아닙니다. 만약 n이 마이너스 1이라면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적분해야 되는데 자,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인테그랄 x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을 미분하면 x분의 1이 될까요? 바로 걔가 부정적분의 값이 될 텐데 ln 절대값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또 보시게 되면 삼각함수들에 대한 적분 공식이 나와져 있어요. 자, 사인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미분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적분하게 되면 네, 사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컨트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탄젠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코시컨트 제곱 x에 대한 부정적분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탄젠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은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적분하게 되면 시컨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분표를 이용하는 문제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부정적분표 배웠죠? 그 부정적분표를 잘 기억하시면서 적분을 계산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인테그랄 10x의 4제곱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표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10x의 4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상수 10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인테그랄 x의 4제곱을 적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 시컨트 제곱 x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인테그랄 앞으로 나가지고 곱하기 인테그랄 시컨트 제곱 x dx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적분을 해보면요. 자, 10 곱하기 자, x 4제곱 우리 부정적분하면 얼마라고 했어요? x 4제곱 부정적분하면 5분의 1 여기 거듭 제곱되어져 있는 4에다 2를 더해서 역수치예요. 그러니까 5분의 1 x의 5제곱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2 자, 시컨트 제곱 x 부정적분하면 뭐가 될까? 그러면 무엇을 미분했으면 시컨트 제곱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적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컨트 제곱 x를 부정적분하면 탄젠트 x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적분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잖아요. 한 번에 쓸게요. 더하기 적분상수 c. 자, 식을 정리해 보시면 2의 x의 5제곱 마이너스 2 탄젠트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넓이의 개념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의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를 이용해서 부정적분도 같이 정의를 해봤습니다. 부정적분표 다시 한번 잘 숙지하시고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